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포인트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보험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사상 최고치 미국 증시 행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소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첫 번째 갖고 오신 이 키워드 뉴스가 미국의 인종별 실업률 경기 민감도 격차인데 인종별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인종의 윤곽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민의 나라 뭐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이게 다 같은 미국이 이제 뭐 경기가 좋거나 또 뭐 경기가 나쁘거나 할 때 다 똑같이 좋아지고 똑같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지금 향후에 지금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아직은 나쁘진 않지만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올라갈 때 그 미국에서 그 소위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이제 그 연구 조사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그 소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순서가 이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차트가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난 한 2003년부터 2019년이니까 약 한 20년 가까운 그 20년 좀 더 되네요. 어쨌든 요 기간 동안 지금 그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 백인, 아시아 이 보면 아래축이 실업률이고요. 그다음에 수직축이 인종별 이제 그 소위 그 그룹별 그 실업률인데 보시면 전체 실업률이 증가할 때 흑인의 실업률이 가장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이 증가할 때 다 모든 인종의 실업률이 증가하긴 합니다만 어디가 더 빠르게 증가하냐 보니까 인종별로 굳이 나누자면 흑인이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백인하고 아시아는 전체 실업률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보시면 히스패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가장 많이 증가하는 건 흑인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업이 가게가 알바를 자를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자르냐? 그렇게 따르면 이제 흑인부터 자르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백인, 아시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가 왜 중요하냐? 최근 들어서 보면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 가장 8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백인 실업률은 별로 변함이 없었는데 검정색 흑인 실업률은 최근 들어서 확 올라왔죠. 그래갖고 지금 거의 2배. 백인의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끝에 점선으로 동그라미 쳐주신 부분 보면 네. 올라와 있네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선행 지표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면 제가 미국의 무슨 그 인종 차별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 일종 차별의 결과물이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나빠질 때 흑인을 먼저 일단은 소위 쳐내는 레이오프하는 이제 이 해고를 현상이 해야 되면 나타나는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도 아마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 한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기 일종의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어제 미국의 상위 20% 소득 수준은 소비 잘하고 있는데 하위 80%는 겨우 물가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저 아래 20%는 물가도 못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흑인 실업률에서도 나타나는 거라서 어쨌거나 지금 전체 틀은 미국의 실업률이 나빠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조금씩 약간의 그 소위 그 노란색 불이 정보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업률을 경기를 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측면에서 뭘 좀 봐야 되는지를 본다면 인종별로 지금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첫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오셨고 상황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글 트렌드 뭐 검색을 뭘 제일 많이 했는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경제 상황 좀 보잖아요. 네. 그 장표 갖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보통 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특히 구글에 검색을 하는 구글링 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냥 일상생활 뭐 모르면 일단 구글링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에선가 어느 지역에서 미국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전염병 같은 게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한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특정 검색어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특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아졌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질문, 검색어, 주제어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우리말로 조금 바꿔놨는데, 야, 나 집을 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두 번째로는 내가 할부로 지금 차 샀는데 이거 나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반납할 수 있을까? 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돼? 또는 내 생명보험을 담보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돼? 나 지금 롤렉스 시계인데 이거 빨리 급매해야 되는데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돼? 심지어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돼? 이런 질문들이 보시면은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들어갖고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올라오는 걸 갖고 오시긴 했는데 네. 눈에 띄게 급증하는 건 주택 급매 처분이라든지 뭐 파산 전문 변호사라든지 뭐 고가 시계 처분 네. 이런 게 좀 눈에 띄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랄까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그 소위 그 담보 지금 차량 대출 그러니까 오토론 같은 경우가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네네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2008년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1차 못 받으면 제2금융권 가서 받는 그런 이제 차량 대출과 관련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의 경기도 K자 모양인데 지금 아래 K자 방향 쪽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이것도 또 다른 이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주가가 역대 최고로 가고 있어서 맞아요. 되게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소비하고 딱 연결돼 있다. 그 상위 20%는. 근데 나머지 하위 80%는 사실은 소비할 여력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 사람들의 소비를 다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바뀔 수 있겠느냐 여부가 향후 한 3개월, 6개월간에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사실 다양한 면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이 뭐 주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뭐 이런 부분 정도니까 주식만 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안 좋은 신호들도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파악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미국 원자재 ETF 자금 유입인데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예, 이제 네. 앞서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서 봤던 두 개는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항상 고민하는 게 최대 고용, 물가 안정 그렇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에 이제 일전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장표도 자꾸 보는 이유가 연준이 향후 연내 좀 나머지 2번, 내년에 몇 번 이거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차트를 봐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 개는 고용 쪽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할 만 그래서 이제 파월이 되돌아섰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물가 쪽에서는 어떨 거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 파란색 선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블룸버그에 표시가 되는 110개의 그러한 소위 원자재 관련 펀드들 여기 뭐 금도 있을 거고 에너지도 있을 거고 뭐 산업금속도 있고 곡물도 있고 뭐 다양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장돼 있는 총 110개의 원자재 ETF에 들어오는 자금 유출이죠. 올라가면 유입이고 빠지면 유출일 텐데 파란색 선이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하얀색 선이 미국의 CPI입니다. CPI가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머니라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원자재 ETF에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원자재가 사실은 그걸 선행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도 지금 금도 올라가고 뭐 그래서 결국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원자재 ETF에 돈이 자꾸 이렇게 빠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온다 볼 수도 있고, 거꾸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그 시차를 두고 그렇죠. 기업의 그 원가에 영향 주고, 기업의 원가에 영향 준 거는 결국은 CPI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지금 원자재 ETF의 그 자금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 두려움도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쪽에서 팔을 끌고 있어서 연준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야지라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다수 이어졌는데 FOMC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이 이렇게 좀 나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일부 의원들은 인플레 걱정하면서 이렇게 잘 안 내릴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반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큰 폭으로 1.2%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주 확신적으로 연내 2번 더 내릴 거다, 이 믿음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결론은 지금 시장은 소위 이제 주가 가격은 네. 연내 2번을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머지. 왜냐하면 그건 2년물 금리를 보면 되거든요. 2년물 금리면 3.5까지 다 내려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내년도 끝까지 다 땡겨갖고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만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국채 2년물 금리를 더 추가로 끌어내릴 텐데, 최근 들어서 이게 딱 막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10년물 금리나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시장은 일단은 고용 때문에 금리 날 거야는 가격에 채권 시장은 다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갈지 여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여기에 병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모든 걸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을 하면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차들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는 어떤 시장이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토양 위에서 AI라는 진짜 건실한,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진짜 열매를 이제 맺고 있고, 그게 주식으로 반영이 되고 좀 이런 상황 같은데, 한편으로는 국가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이런 얘기는 뭐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 쪽, 뭐 영국도 파운드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예, 이게 지난주에 화두였던 게 프랑스 국채 신용 등급보다, 금리보다 거기에 있는 우량 기업의 금리가 더 낮은 상황. 예, 이제 역전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은 전혀 사실 신용 스프레드가 안 벌어지고 역대급으로 안정돼 있어갖고 뭐가 문제야 그러는데, 이제는 역전돼서 소위 이제 소위 모범생이, 옛날에는 정부가 모범생이었으면 지금은 기업이 모범생이고, 뭔가 이게 문제 학생,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기업들이었으면 지금은 각국 정부가 돼. 골치가 아픈. 근데 뭐 사실은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그 돈을 누가 썼겠습니까? 다 그 기업과 국민들한테 들어간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돌고 도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만 보면 안 되고, 정부의 소위 신용 등급과 정부의 금리, 장단기 금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도 있지만 결국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럽의 재정 준칙이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GDP에서 재정 적자를 최대 3% 미만으로 맞추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정부 부채는 60%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뭐 60%는 다 넘어가 있죠. 다 100% 넘어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재정 준칙 기준 하면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미만으로 맞추자고 그러는데, 미국은 지금 6% 넘어가 있죠. 7%대죠. 1등입니다. 2등은 이스라엘, 3등 프랑스, 요즘에 문제가 있는. 여기도 뭐 한 5%, 6%. 그다음에 뉴질랜드, 벨기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태리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그 지금 시장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들이 다 저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낮은 왼쪽에 편이라고. 보면은 사실 네.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 사실은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 2%대고 사실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돼서 크게 걱정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은 사실은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옆에 이스라엘이 왜 있냐? 이스라엘은 지금 2년째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자국에선 전쟁 안 하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또 두 군데서 전쟁을 이미 네. 또 해왔던 거죠. 역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쉽사리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자 부담 때문에 어제 스티븐 마이런 같은 사람도 공격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내려야 된다. 예, 네. 이자 비용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걸 내린다고 다 해결될 거냐?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이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언발의 오줌 누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 가격 짚어볼 텐데요. 금이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 또 경신. 그러니까 주식도 최고치 경신, 금도 최고치 경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간다. 물론 가상화폐는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만 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앞에 재정 적자 차트를 보여드리고 이걸 네. 보여드리는 네,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제가 전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을 거냐 달러 표시로 된 아니면 금을 들고 있을 것이냐 안전자산 예, 중에서. 예. 네. 그 둘 중에 결국은 시장은 이런 투자자들은 금을 지금 선호하기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나 이런 거 안 빠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고 달러 지수도 최근에 뭐 한 달 정도는 강세였지만 긴 호흡에서는 약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금값이 이미 금이 올해 보통 두 가지잖아요. 너무 올랐어. 맞아. AI 투자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너무 올랐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뭐 더 가야 돼. 뭐 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트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왼쪽 차트는 뭐냐면 이것이 현재 3,700불이고 과거로 보면 엄청 올라갔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역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 비싼 데는 10,000원 합니다. 8,000원 10,000원 하는데 이게 10년 전, 20년 전으로 가면은 5,000원, 2,000원 가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거를 다시 되돌려서 물가를 감안해서 옛날 가격을 지금으로. 현실로 한 거. 그렇게 보면 과거에 제일 금 가격이 셌을 때가 1980년도인데 그때를 지난주에 드디어 넘어섰다. 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물가를 지금이랑 동일하다고 그쵸. 가정했을 때 본다면 네. 가격이 이미 넘어섰다. 예. 오. 그러니까 그때의 최고인데 보면 1980년이란 거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1, 2차 석유 파동과 뭐 온갖 난리를 벌였을 때의 그 고점 수준까지 와 있으니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금값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측 차트를 보시면 역으로 아니야 지금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실제로 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야. 아까 봤던 1980년대 피크 때의 금 가격은 미국 인당 가처분 소득의 거의 10%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5.6밖에 안 돼.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의 소득 대비해 봤을 때는 금을 더 여유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있어. 그래서 그때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겠냐? 6,600불. 그러면 지금 3,700불대에서 6,600불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의 소위 정부 부채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금 가격이 제가 6,600불까지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사리 내려오긴 어렵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더 우상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데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6가지로 크게 물론 많겠지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원자재 중에서도 뭐 금,
뭐 또 국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눈에 띄는 게 주식 올라가고 금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조금 주춤하거나 인기가 없어지는 상황. 네, 거기 아까 네. 사실은 금이 대표되는 원자재도 사실은 원자재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알게 모르게 물가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지한다는 개념도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